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저는 이혼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기념하는 게 조금 우프긴 하지만 10월 도와 못난 남편에게 벗어났다는 건 기념할 만한 것 같아 제 사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혼한 건 가난한데 무능하기까지 한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빨대 꽂고 사는 슈월드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마마보이 남편이라는 거 알고는 뒤늦게 속았다.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 볼 때 솔직히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 아니 결혼할 사람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았나? 저런 걸 왜 몰랐다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내 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치부가 되는 건 결정적인 순간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해요. 허세도 있고 허풍도 있고 가머니설로 여자를 꼬시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거에 속지 않겠지만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둘째치고 사람 볼 줄 모르는 멍청이라 결국 결혼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안 된 새댁이었지만 더 고민하지 않고 이혼했네요. 다행히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요. 시댁과 갈등이 있을 때 간혹 서로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시가와 영 끊고 사는 건 남편이 내 편일 때나 가능한 거고요. 저처럼 남편까지 시댁 가족들과 한통속인 경우에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그래도 경기도 소도시에서 건물 하나 갖고 돈 아쉬운 거 없이 빚 한 푼 없이 사는 편입니다. 결혼 결심했을 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 직업 조카들까지 세세히 알려줬지만 남편은 자기 집안에 대해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겨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집은 시아버님이 빚보증 한번 잘못 써는 바람에 20평 겨우 될까 말까 한 오래된 아파트 하나 갖고 계셨어요. 다행인 건 사업이 망하지는 않아서 먹고 사는 건 어찌 해결하고 사셨고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남편 위로 누나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시누이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아니면 빚 갖고 생활하는 게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댁이 그리 돈이 없는 집인 걸 몰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대리였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어쩜 그 나이 드시도록 아들 월급에서 따박따박 월 100만 원씩 받아 쓰시면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해도 시댁에서는 당연히 집 해주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약속하셨던 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너희 월세로 살다가 2년 정도 돈 모아서 이사 갈 때 내가 전세 자금을 도와주마.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경험 되는 거야. 요즘은 반반 결혼도 많이들 한다며? 수준껏 형편껏 시작하더라도 살다 보면 또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니? 어머니가 2년 정도 월세를 살고 이사 갈 때는 어떻게든 전세 자금을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월세 살기는 싫었습니다. 월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2년 후에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당장 월세를 대신 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둘이 맞벌이하면 월세 100만 원 안쪽으로 내는 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한테 덜컥 집을 내놓으라고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예비 신랑 집 형편이 이렇노라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건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할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버젓이 사업하신다고 저희 부모님께 허세 부리시면서 명함을 건네셨고 시누이도 무슨 의류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를 쳤거든요. 무슨 대단한 사업가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내심 집 보고 놀랐었는데 남편이 구구절절 빚보증 사연을 얘기하고
얼마 안 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고요. 상견례 전에 신혼집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둘 힘으로 해보겠다고요. 둘이 대출받아 월세든 전세든 해보겠다는 거 들으시고는 알았다고는 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신혼집 문제를 아빠가 먼저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들 집 얻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김서방이랑 둘 힘으로 하겠다고 한다길래 그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부모된 입장에서 영 마음이 아파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빠 말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도 형편이 되면야 안 해주고 싶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당연한 세상은 아니지요.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나중에 전세 얻게 되면 보태줄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도 새아기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네요. 저희가 설마하니 집 못 해온다고 김서방을 뭐라 하겠습니까? 실은 사돈댁에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딸아이 앞으로 집은 마련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빠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미 엄마 아빠는 그럴 작정을 하고 오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말을 들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좋아하셨던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큰 문제가 해결되다니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사돈댁에서는 그만한 여유가 되시나 봅니다. 하긴 요즘은 여유 있는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애들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야 부모라면 다 같을 테니 집 못해주는 제 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에 마음이 한껏 들뜨셨는지 다른 문제들은 모두 프리패스였습니다. 예단도 제 마음대로 해라. 심지어 안 해도 된다 하셨고 살림 드리는 거 결혼 준비 전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친척들 없다고 예단도 간소하게 하라고 해서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갈등은 있었어요. 둘이 모은 돈으로만 결혼 준비하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집도 해주시고 잘잘한 것들 은근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갑자기 20명 정도의 친척들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시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고 남편 쪽에서 하는 걸로 어찌어찌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돈 한 푼을 안 쓰려고 하시는지 너무하다 싶긴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것 말고는 잡음 없이 거의 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자란 딸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시댁에 집까지 해서 보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엄마 아빠는 이미 예비 사위를 가족으로 품고 가기로 결심하셨고 여자에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할 사람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좋다는 사람이니 마음에 썩 차지 않아도 절 믿어주려 하신 거고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댁의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살면서 보니 시부모님이 돈을 벌고 계심에도 돈을 못 모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시는 사업이 계절 장사인 탓에 성수기에 목돈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목돈이 나가는 일을 하세요. 한철 벌어먹고 사는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돈을 쪼개서 알뜰살뜰 사셔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써대시는 스타일입니다. 먹는 거에는 또 돈을 얼마나 안 아끼는지 낭비라 생각이 들 정도로 식비 관리를 잘 못하십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냥저냥 사시다가 보릿고개가 오면 꼭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십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이나 부모님에게 매달 드렸었는데요. 결혼했으니 양쪽 집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면 줄이자고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줄일 수는 없다면서 크게 다퉜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랑 결혼해서 어쨌든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졌잖아. 우리 부모님 내가 드리는 돈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셔. 누나가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영 시원찮은 모양이야.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다 돈은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게 뻔히 보여. 그런데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릴 리가 있겠어? 당분간만 드리던 대로 드렸으면 해. 결혼했으면 우리도 독립된 가정을 이룬 거잖아. 이 문제는 당신이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결론을 냈었어야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영부영 그대로 드릴 생각이었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똑같이 100만 원 드리자고 할 거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누나 자리 잡으면 그때는 같이 보태자고 할게. 그러니까 당분간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 아무리 둘이 벌어 500만 원 이상이라 해도 요즘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매달 월세 내도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시댁에 100 드리고 이런저런 생활비에 식비에 또 가족 행사라도 있는 달에는 목돈이 나가고요. 이래저래 돈 모으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살 때보다 더 쪼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게 얼마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건지 그때 깨달았을 정도로 살림 꾸려간다는 게 새댁인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조그만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솔직히 일에 비해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32살이지만 입사 3년 차라 회사에서는 햇병아리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부모님이랑 살 때는 제가 버는 돈을 거의 모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늘 돈 나가는 문제에 예민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신혼부부들 무리해서 집 사고 대출이자 감당 못해 힘들어하기도 한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복받은 경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집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겐 빠듯한 살림이라는 핑계로 용돈 드리는 거 하나 없이 시댁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게 짜증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가 남편과 돈 문제로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시간에 각자 출근 준비로 바쁩니다. 직장에서 40분이나 거리가 있는 탓에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에게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있었던지라 남편이 와이프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부탁하는 전화로구나 하고 대충 짐작은 했지만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그 액수를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데? 혹시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맞아? 그랬더니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목돈 들어갈 때라 물건을 사러 가셔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시네. 당신 통장에 지금 얼마 있지? 나 돈 없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테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엄마한테 붙여줘. 저한테 돈 1,0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붙이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럼 큰돈을 갑자기 달라 그러시면 어떡해? 그리고 내일 당장 카드값 나가야 하는 거 몰라? 아이, 일단 있는 대로 모아서 좀 드려. 설마 통장에 돈 1,000만 원 여윳돈도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친정 부모님하고도 그런 돈 거래는 안 해. 근데 돈 1,000만 원에 시부모하고 어색해지는 거 싫으니까 돈 거래는 안 하고 싶어. 아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며.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자식한테 갑자기 맡겨놓는 돈 찾듯이 내놓으라 하시는 거야? 솔직히 이런 건 나 이해 안 가.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수중에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아들 내외한테 돈을 내놓으시라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몇 천씩 들어가는데 딱 1,000만 원 정도 모자른 거야. 당신이 돈 관리하는 거 알고 계시지만 며느리한테 돈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신 거잖아. 아니 돈 1,000만 원 그냥 주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드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 결혼할 때부터 돈 없단 말 입에 붙이고 사는 거 알아?
우리는 집도 있고 대출도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 문제로 살짝 속이 상했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겼던 저입니다. 양가 용돈 문제도 치사했지만 남편 사정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빠듯한 살림에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거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면 또 모르죠. 그런데 느낌상 시부모님은 늘 그런 식으로 자식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들에게 돈 부탁을 하거나 의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젊으신 편도 아니에요. 남편이 33살인데 두 분 내일 모레면 기초연금 받으실 나이입니다. 딱 보니 노후도 준비해 놓은 것 같지 않았고요. 저런 시댁과 남편을 어찌 믿고 살아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 아버지가 급하다고 하시니 계속 돈을 보내라며 채근을 하더라고요. 암튼 난 싫어. 한 번이 2번 되는 거고 2번이 3번, 4번 되는 거야. 돈 문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일주일 정도만 쓰고 바로 주신다잖아. 지금 급하다 하시니까 일단 드려. 내가 책임지고 받을 테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빌려드리는 거 아시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더니.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매정하다. 남자들은 이런 모습에 정 떨어진다는 거 몰라? 왜 이런 문제로 우리 부부가 말다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돈은 당신 부모가 빌려가면서 나한테 정 떨어지고 매정하다니. 그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결혼도 했고 돈을 300을 벌든 500을 벌든 우리 살림인데 당신 부모님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도 그래. 남편이면 부인 말을 우선적으로 따라줘야지. 돈 때문에 나한테 정 떨어지고 매정하다고? 그랬는데도 남편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매정하다느니 정 떨어진다느니 이런 심한 말까지 하며 못 살게 굴었고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집도 월세 오더라 하신 분들이 당신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돈이 남아돌아서 집 해주신 줄 알아? 나 잘 살려는 마음에서 해주신 거야. 근데 당신 이제까지 돈 10만 원이라도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린 적 있어?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을 드리는 게 경우에 맞는 거지. 너도 정말 답답하다. 돈이 없는 줄 알았지만 정말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받아가시면서 자식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너네 집 잘 산다 이거냐? 건물도 있고 돈이 그렇게나 많아서 좋겠다. 잘났어 그래. 됐어, 다 집어치워. 내가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그 돈 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겁니다. 집을 친정해서 해줬다는 그 말이 남편의 자격지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꼭 받아달라는 다짐을 하고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돈 1,000만 원에 며느리인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 아신다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번 200이 모자라다느니 500이 모자라다느니 하시며 여러 번 저희 돈을 가져가셔서는 잘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시불로 빌려가지고는 할부로 갚는 것도 다반사였고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에 노이로제까지 걸릴 지경이었어요. 남편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근데 남편은 시댁 일만 관련되면 제 말은 무조건 틀렸다면서 듣지도 않고 저를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나쁜 며느리로 만듭니다. 속 뒤집어져가며 하라는 대로 해줘도 좋은 소리 들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뭘 그리 바라시는 것만 많으신지 시부모님도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숙제 전화라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안부 전화 드려야 하고요. 참고로 남편은 저희 집에 한 달이건 2달이건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게 서운하다기보다는 각자 부모는 각자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잖아.
이제는 서로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은 자주 연락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해? 며느리가 자주 전화드리는 것도 시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하니? 그냥 각자 좀 챙기자. 나는 당신 부모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장인어른 귀에 내가 눌리는 것 같아. 게다가 장모님은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하시잖아. 자주 전화 와도 할 말도 없으시대. 처갓집에 연락하지 않으려는 저리 궁색한 이유를 대는 게 남편 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런 거 딱 눈치채시고는 처가에 연락하지 않아도 딱히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게 시댁에 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둘이 재미있게 살아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어머니께 연락 자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제가 한동안 전화를 안 하면 남편 통해서 꼭 한마디 하십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나서 시부모 무시한다고요. 게다가 결혼해서 첫 시부모 생일은 며느리가 차려드려야 한다는 처음 듣는 말을 하시며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고요.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도 있으면서 매번 명절이고 생일이고 어버이날은 왜 그리 돈을 또 가져가시는지 그렇게 해야 시부모 대접받는 것 같으시다네요. 어머니는 본인이 저보다 위에 있는 상사 같은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셨으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금전적인 건 물론이고 시부모로서 이런저런 대접을 받기 원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른 대접이 대체 뭔가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본인이 살아온 지혜와 연륜으로 자식들을 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 도와주실 거 없나 살펴주시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조용히 지켜봐 주시며 자식들을 응원해 주는 게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없는 돈에 용돈을 드리면 드린 거에 배로 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뜯어갈 거 없나 찾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당연히 싫었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오면 늘 서운한 마음에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꼭 집안 얘기를 꺼내서 싸움이 커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너 잘났다고 하며 못난 자격지심을 내비치기 일쑤였고요.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뭘 그렇게 잘했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화가 나며 결국 저도 남편의 자격지심을 건드리곤 합니다. 그러는 너는? 나랑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 있냐? 뭐 하나 해온 것도 없으면서 결혼해서 나한테 돈 맡겨놨어? 버는 족족 당신 부모한테 갖다 바치고 있잖아. 이런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싸움이 커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이 어느 한쪽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싸우면서 남편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했고요. 자존심 건드리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표현을 순화해서 한 것뿐이지 심한 말 오고 간 적도 많아요. 부부싸움은 결코 예의도 존중도 없다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드리라고 과일이며 한우며 때마다 몇 번씩 보내드리고 사위 챙긴다고 반찬 김치 떨어질까 꾸준히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희가 밥 사드리고 챙겨만 드리지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아무것도 안 해주셨네요. 뭘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친정과 시댁이 우리 부부에게 하시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꼭 여유가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자식에게 도움 주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지지가 되어주셨으면 했는데 시부모님은 친정부모와 많이 달랐습니다. 계절마다 목돈을 달라는 거 외에도 자질구레하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로 여유가 없는데 시댁에서 또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절대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본인이 똥줄이 탄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해 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남편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면 친정엄마가 놀라서 저한테 돈을 바로 주시겠다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돈 얘기한 거 알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돈은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친정이 갔는데 엄마가 저와 남편에게 통장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허덕거리는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빠듯하게 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거든. 자, 이거 받아. 엄마가 너 시집가서 아기 낳으면 주려고 목돈 마련해 놓은 건데 미리 주는 거야. 김서방이 오죽 힘들었으면 어려운 처가에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겠니? 일단 시부모님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정말 힘들 때 꺼냈어라. 자네도 내 말 명심해. 이제 결혼했으니 둘이 먼저 잘 살 생각을 해. 자네 부모님 어렵다니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여자는 내 살림 내 곳간 불리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 법이네. 이 통장은 내 명의 통장이고 비번은 우리 딸이 말았으면 하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건넨 통장에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인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저는 통장 틀어지고 가르쳐주지 않았네요. 엄마 말이 맞는 게 돈이 든든하게 있는 게 확실히 마음이 편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통장 액수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 놈은 통장을 준 장모님에게 서운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엄마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면목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정 도움만 계속 받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회의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부모 급한 불을 꺼주었음에도 하는 짓이 얄미웠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딱 그때뿐이었어요. 힘든 거 해결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여전히 우리 부모는 뒷전이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 바빴네요. 결혼한 아들이 뭘 그리 시댁에는 자주 가서 치닥거리를 하는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에 가서 자기 부모와 누나를 챙겼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게 제가 장받아 놓은 과일이며 사다 놓은 생필품은 물론 제 화장품까지 자기네 집에 갖다 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만 문제였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빌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결혼했다 2년 만에 이혼한 시누이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누이가 성격이 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누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요. 내가 누구보다 며느리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이야. 옳게도 알겠지만 내가 이혼한 게 전남편 시댁 때문이거든? 내 동생이 착해서 옳게한테 잘할 거지만 아마 시댁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며느리 입장을 잘 이해해 줄 알았죠. 완전 제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상의랍시고 시누이에게 부부 사이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많았겠죠. 그러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 역시 남편 역성을 들어줬을 테고요. 문제는 시댁에 가면 부부 사이의 일을 조언한답시고 꼭 한두 마디 잔소리를 보탰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누이 잔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시댁 가는 걸 점차 피하게 되었고요. 그쯤 되니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 부부싸움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시누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올케는 그래도 여유 많은 집에서 커서 시작부터 집도 가지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사시면서 다른 데 이사갈 여유가 없는 분들이야. 올케는 좋은 아파트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안 미안해? 그 집 올케 명의라며. 근데 부모님이 돈 빌려달라는 걸로 내 동생이랑 그렇게 싸울 일이야? 그러지 마. 누가 들으면 시댁이 돈을 강제로 뜯어가서 안 주는 줄 알겠다. 자식이 당연히 부모 힘들면 도와드리는 거지.
부부지간에 그런 걸로 싸우지 마. 신우가 그러길래 기분이 확 상했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잘하세요. 듣자 하니 밥도 안 하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신다면서요? 저는 어차피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도리는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자식 노릇은 형님이 잘하시면 되겠네요. 손이 신우이에게 한 소리 들으면 대부분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겠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집구석은 다들 비정상이고 저만 정상인 것 같았어요. 아니 왜 자기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을 옳게에게 한답니까? 남편이 일러바친 부부싸움 얘기를 듣고 저를 엄청 고깝게 보신 거죠. 올해 결혼 한번 해봤다고.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데 구구절절 말은 많지만 결국 결론은 군말 없이 시댁에 돈 갖다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했다며 친정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는 말을 하더니 우리 집안에 못돼 먹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이는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만 돈 잡아먹는 귀신 아니고요. 신우이 역시 돈 잡아먹는 귀신이었어요. 신우이는 사업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상견례할 때 중국을 오가며 대단한 의류 사업을 한다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수입 도매업을 한다고 해서 꽤나 돈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가 했던 일이 짝퉁 수입업, 한마디로 짝퉁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우이가 하는 불법적인 사업 때문에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신우이가 하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사업이 아니라 범죄나 마찬가지죠. 저는 신우이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 저에게 쉬쉬하며 감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쳐도 신우이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돈을 가져갔다가 할부로 갚기라도 하죠. 신우이는 허공에 돈을 뿌린 셈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는 중에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 누나가 팔려는 물건이 중국에서 들어오다가 인천항에서 싹 다 폐기됐다지 뭐야. 그게 1, 2천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라는데 큰일이야. 누나 망했어. 공장에 치를 대금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 안 주면 누나 고소당하게 생겼어. 여보, 일단 누나 그거만 좀 도와주자. 뭐? 싫어. 그 돈을 왜 우리가 줘? 누나가 알아서 하라 그래. 당신 아버지는 도와줄 돈도 없으시대? 우리한테 그래. 난데없이 누나가 망했다며 대금치를 돈을 빌려주자길래 또 이지랄인가 싶어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서울 거 하나 없던 저는 조퇴까지 하고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누나가 수입하는 중국 모조품이 세관에 걸려 전부 압수당했고 형사처벌은 물론 상표 브랜드사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신우이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형님이 알아서 처신해야 하는 거야. 애당초 그런 사업은 위험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니야? 불법적인 걸로 돈 벌 생각했으면 대가 치를 생각도 당연히 했었어야지. 상표법 위반 엄연히 도둑질이야. 당신이 대금 치러준다고 끝일 것 같아? 이미 세관에 걸렸으면 그 뒤 후폭풍이 더 문제야. 머리 아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또 이런 폭탄을 터뜨려? 그러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자. 누나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나이도 있는데 지금 무너지면 재기하기 힘들어. 당신 그 장모님한테 받은 돈 말이야.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래도 한 몇천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우리 누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귀엽고 우리 엄마가 주신 통장을 언급하며 돈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통장을 당신 보는 앞에서 받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실수하셨네. 나는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당신 가족이 중하면 그냥 나랑 이쯤에서 이혼하자. 이혼하고
당신 집에 가서 실컷 챙겨가며 살아. 이혼이 장난이야? 결혼했으면 너도 우리 식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너 정말 그 돈 우리 누나 안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럼 이 집 담보로 잡혀서라도 대출 받는 수밖에 없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시누이 도와주겠다길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출 같은 소리 하네. 이 집이 네 거니? 담보대출은 뭐 네가 이 집에서 산다고 하면 나오는 줄 알아? 보탠 거 없이 내 집에서 얹혀 산 주제에 대출은 무슨? 가진 것도 한 푼 없으면서 내 돈이 당신 돈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남편이 개거품을 물며 화를 내는 겁니다. 너는 사는 내내 나 개무시하고 우리 집을 거지 취급했잖아. 한 번이라도 기분 좋게 도와준 적 있어? 지금 내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나 몰라라고 이혼까지 하자고?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신 원래 매정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끝까지 너무하네. 당신 동생이 이런 일 휘말려도 모른 척할 수 있어? 당신 누나지 내 누나 아니거든? 내 동생은 애초에 그런 불법 같은 거 저지르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결혼해서 내 덕에 좋은 집 살고 돈 걱정 없이 살면서 대체 왜 나한테 이따위려 하는 건데? 처갓집 기둥에다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점점 정 떨어지게 한 게 누군데? 당신은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있는 부모랑 누나가 그렇게 좋냐? 어디 그렇게 좋은 식구들이랑 잘 살아봐.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남편에게 시원하게 내질러주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비굴한 남편 일단 싸워봤자 되는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게 무색하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장담할게.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한 번만 도와줘. 당신 알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어? 나는 그동안 번 것도 내 용돈 빼고 전부 당신한테 줬어. 난 그런 거 치사하게 계산 안 하잖아. 내가 앞으로도 당신한테 버는 거 다 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이러면서 저를 살살 구스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슬린다고 넘어갈 바보도 아니고요. 당신이 버는 푼돈 받아 언제 돈 모으니? 너 용돈 받아도 카드값은 내가 내준 거 몰라? 철저하게 계산해봐. 한번 따져볼까? 너는 나한테 뱉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 긴 말할 거 없어. 나는 당신의 식구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동안 당신 식구만 챙기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 줄 알아? 이제 나 없는 데서 실컷 잘 챙겨. 가진 것도 없이 결혼한 놈이 마누라는 뒷전이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꼴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로 남편 쫓아내고 저는 이혼 준비했네요. 사내 만에 싸운 적 많았어도 매번 내가 참고 넘겼는데 신우 사건은 정말 감당 불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시고 저한테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집까지 찾아와 문 밖에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신우이 돌려보낸 것도 여러 번이었네요. 그 꼴 보기 싫어 한동안 친정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것도 없으니 위자료는 욕심도 없었고요. 그 집구석 뜯어먹고 나오기 싫고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돈 없는 놈에게는 돈으로 하는 협박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하고 월급 압류하겠다고 하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잘 찍어주더라고요. 애가 없어서 숙려기간도 짧았고요. 파란만장했던 제 혼인은 2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가져가는 거 없이 몸만 나왔어요. 저는 제 명의 집이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요. 그 뒤 신우이는 재판까지 받고 구속은 면했지만 벌금을 몇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듣긴 했습니다. 제 돈으로 쉽게 해결해 볼 생각이었겠지만 그 가족들 아마 고생 꽤나 했겠죠. 아들 며느리 빨대 꽂고 편하게 살려고 하셨던 그 집 부모님들은 자식 둘이 전부 이혼녀 이혼남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집 아들 좋다고 결혼까지 한 제가 제일 문제겠죠? 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요. 남들은 이혼하면 슬프고 힘들다는데 저는 이상하게 후련하기만 하네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